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원가를 구분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원가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해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하는 기준은 여기에도 써있듯이 보면은 추적 가능성에 의한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가를 구분을 함에 있어서 추적 가능성 여부로 직접 원가와 두 번째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원가는 먼저 정의를 말을 해보면은 추적 가능한 원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어느 제품을 만드는데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인지 추적 가능한 것을 우리가 추적 가능한 원가라고 하고 혹은 분리 가능한 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원가고, 반대로 간접 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르게 말을 하면은 분리가 불가능한 원가. 그거를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직접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는 개별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추적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는 간접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 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추적이 되고 안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사례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병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기로 내과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를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병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병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1층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무슨 이유로 병원에 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내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내과를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2층에는 내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 아기가 아파서 오면은 3층에는 소아과가 있고, 가정이에요. 마지막 층에는 뭐 넣을까요? 피부과. 이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하나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층에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가 있는데 1층에서 이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고
해당되는 층에다가 이제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1층에는 안내 데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원무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냐면, 나중에 병원 진료 끝나고 나오면 내려와서 계산을 하는 것. 그것까지 이제 여기서 같이 1층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과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이제 다 내과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전기료, 2층 전기료만 우리가 따로 할 수 있으면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이 내과 의사들의 급여, 아니면 내과층에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내과에서 사용하는 물품 을 보게 된다면은 누가 봐도 이 물건들을 딱 보는 순간에 다 내과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 아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안내데스크, 원무과. 이 안내데스크랑 원무과는 내과에 해당되는지 소아과에 해당되는지 피부과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어렵죠. 왜냐면 이 안내데스크하고 원무과는 이 세 개의 모든 병동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내과다, 혹은 소아과다, 혹은 피부과다 라고 분리를 할 수가 없는 비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과, 이 같은 병원에서도 내과인지 소아과인지 피부과인지 분리가 되는 원가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에서는 얘네들은 다 직접 원가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과인지 소아과인지 피부과인지 알 수 없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추적이 안 되는 여기 안내데스크나 원무과 사람들의 급여, 이 사람들의 물품과 관련된 거는 간접 원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3장이나 이제 나아가서 배울 내용은 바로 이 간접 원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통 원가 있죠. 우리가 이 뒷장에서는 이 공통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어떻게 하니, 혹은 우리가 이걸 배부라고도 해요. 어떻게 배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원가는 정확하게 이 물건을 만들 때 혹은 이 서비스의 원가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원가 같은 경우는 내과 원가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공통 원가를 이 세 과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 여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장에서는 얘네들을 배분하는 걸 배울 거지만, 오늘 이 장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법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요걸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가 계산 가정상 구분, 원가의 직접 집계 또는 배부를 위해 필요한 구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원가를 직접 집계하는 거는 직접 원가 부분이고, 배부를 해야 되는 거는 공통 원가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 기능은 아까 말했듯이 추적 가능성이죠. 추적하고 분리가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과 분리가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별 분리 또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로 직접 집계를 하고, 간접 원가는 분리 또는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공통 원가라고 분리를 하고,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배부해서 계산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와 제조 경비를 직접 간접 여부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기로 한번 보면, 우리가 제조 원가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조 원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재료 원가, 두 번째 노무 원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제조 경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얘네들을 이제 각각의 항목을 직접, 간접, 추적이 가능한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시 또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보면, 재료원가, 추적 여부에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원가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 써있는 거예요. 간접 재료원가, 노무원가도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간접 노무원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제조경비도 마찬가지로 직접 제조 경비, 마지막으로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총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원가와 직접 재료, 간접 재료로 구분을 했을 때 직접 재료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한 재료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들었을 때 비비고 만두에 직접 들어가는 재료, 뭐 고기, 부추, 야채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얘는 만두를 만드는 재료다 라고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인데, 추적이 되지 않는 물, 뭐 아니면은 그 공장에서 모든 제품이 다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밀가루,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다 간접 재료로 구분을 하겠죠. 노무원가도 한번 구분을 해보면, 공장을 생각을 해보면, 얘기 한번 해보죠. 이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는 생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공장이에요. 생산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옆에서 비비고 핫도그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는 사람은 비비고 만두에 직접 노무원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핫도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 말고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 혹은 아니면 경비원. 이 사람들은 어느 한 특정 생산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감독관이나 경비원은 핫도그 라인의 사람인지 혹은 비비고 만두의 라인인지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직접 노무에서는 이런 생산 라인 사람들이 들어가겠고, 간접 노무에서는 감독관이나 경비원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직접 제조경비와 간접 제조경비로 나누는데, 결론부터 먼저 빨간색으로 말을 해보면, 원래대로 제조경비는 우리가 추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는 제조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 간접 제조경비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조경비는 직접 제조경비, 간접 제조경비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얘는 그냥 간접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 제조 경비로만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직접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념상 합의를 한 거는 제조 경비는 간접 제조 경비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을 같이 합의를 한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원가를 간접 길이를 한번 묶어보도록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간접만 뽑아보죠. 간접 원가와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간접 재료, 여기 있는 간접 노무, 그리고 여기 있는 간접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조에 들어가는 간접 원가다라고 해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얘네가 없으면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제조 간접 원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이 물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본 기초가 되는 원가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가지고 기본 원가 혹은 문제에 따라서 기초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배울 게 있다면 가공 원가예요. 가공 원가라고도 하고 혹은 전환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번 그 제조 원가 흐름을 보면은 재료로 시작을 해서 제공품으로 가서 얘가 제품이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 전원원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 재료를 가지고선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라는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데 혹은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가공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료원가를 뺀 나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직접 재료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가공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건 제가 초록색으로 하면 직접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초록색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노란색 부분은 제조 간접 원가죠. 그리고 하나 직접 노무. 그래서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PPT 읽어보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 원가를 구분을 하면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와 간접 재료로 구분을 한다. 직접 재료 원가 같은 경우는 제품의 추적 가능한 재료 원가고 주요 재료나 부품이 이에 해당된다. 금액이 큰 애들이겠죠. 간접 재료 원가는 제품별로 분리가 어려운 재료 원가, 나사나 납땜 같이 금액이 작은 재료들 우리가 간접 재료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노무 원가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직접 노무, 간접 노무로 구성을 할 수 있죠. 직접 노무 원가는 특정 제품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급여가 되고 간접 노무 원가는 여러 제품의 중요한 건 특정이 아니고 여러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 설계부, 자재관리부 등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감독자의 급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노무 원가에서는 특정 제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제품에 걸쳐서 발생하는 노무 원가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제조경비의 구분. 외주 가공비나 전용 설비 감가상각비와 같은 직접 제조 경비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 경비가 제품별 분리나 추적이 어려운 간접 원가이므로 편의상 모두 간접비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모든 간접 원가를 합쳐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하죠. 그 제조 간접 원가에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제조 경비. 그다음에 기초 원가.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 가장 기초적인 제조 원가라는 뜻이죠.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간 거고 가공비는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원가,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
간단하게 가공 원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원가에서 직접 재료를 뺀 나머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I가 있어요. 비교해보면 여기에 있는 직접 노무 원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구분법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지금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요. 제가 미리 문제 푸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동영상을 멈추고 해당 문제를 풀고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에서 왜 어려운지를 적고 같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처음에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시청을 하면 되고 개인의 자유니까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풀어볼 문제는 교과서 9번, 10번, 11번, 21번, 22번, 28번 문제예요. 총 6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계 같은 게 문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금 문제풀이를 보면서 문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0년 1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1월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먼저 가공원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면 가공원가, 직접 재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였죠. 이게 가공원가의 정의였다.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단 2010년 1월 초에는 3,000원, 1월 말에는 1,000원의 직접 재료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세부 항목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직접 재료 레이백, 이거는 직접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면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 하나 있고 감가상각비 영업점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 같이 보도록 하죠.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이에요. 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즉 공장은 제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제조 경비에 들어가겠죠. 근데 반면에 감가상각비 영업점포라고 써있죠. 얘는 판매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그냥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죠. 제조원가에서. 그 다음에 공장 감독자 급여. 공장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원가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 아니고 간접 노무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간접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항목에 들어가는지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직접 노무원가죠.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 3,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에는 첫 번째 감가상각비 영업 공장 건물 500원. 얘는 제조 경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장 감독자 급여. 이게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아이폰이랑 어쨌든 이거를 수업을 저는 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공장 감독자 급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공장 감독자인데 생산을 감독하는, 만약에 경우에요. 생산을 감독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얘는 간접 노무로 들어갈 것 같고, 그냥 공장을 경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면 또 제조 경비로도 구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간접 노무나 제조 경비 모두 제조 간접 원가죠. 그래서 우리는 제조 간접 원가 항목에 공장 감독자 급여 100원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조 간접비 200원. 얘는 아예 기타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0원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총 가공 원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게 가공 원가죠. 총 가공 원가는 3,800원인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답은 1번 3,800원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1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조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고,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실제 가공원가의 40%일 때 기본원가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죠. 일단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이 내용들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실제 가공원가의 40%일 때 기본원가를 묻는 문제죠. 개념을 하나씩만 정리를 해보죠. 가공원가. 가공원가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원가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재료 소비액은 모두 직접 재료다. 우리가 그 전에 그렸던 재료 원가는 다 직접 재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재료를 한번 T계정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식 외운 친구들은 그냥 공식으로 바로 푸셔도 돼요. 먼저 기초재료 5만원이죠. 여기 기초재료 5만원. 그 다음에 장기재료 매입액 17만원. 그럼 재료는 내가 총 22만원만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기말재료 3만원. 근데 내가 재료를 제공품으로 만들고 나서 남은 게 3만원이다.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22만원에서 3만원 뺀 19만원인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바로 직접 재료 원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공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공품 보니까 기초 제공품 10만원, 기초 제공품 10만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써질 거를 정리를 해보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거 보면은 예전에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였는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직접 재료 원가 옆에서 구했죠. 19만원.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장 감독자 급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는 제조 간접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에서는 되미는 거는 2만원이 발생했는데 본사 50%, 공장 50%예요. 본사의 50%는 판관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장 50%는 이게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데 제조 원가에서도 제조 간접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은 제조에 들어가고 본사에서 사용되는 거는 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00원을 다 우리가 쓸 필요가 없고 20,000원에서 제조 원가와 관련된 10,000원만 제조 간접 원가로 잡겠죠. 그 다음에 공장기계 감가상각비 역시 제조 간접 원가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3만원, 2만원, 3만원, 만원, 2만원. 그래서 6만원인 거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직접 노무 원가가 남았어요.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요걸 보고 같이 보도록 하죠. 직접 노무 발생액이 실제 가공 원가의 40%일 때 쟤를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이 실제 가공 원가의 40%. 이 식이죠. 얘를 한번 다시 풀어보면 직접 노무는 가공 원가는 구성 자체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죠. 곱하기 0.4.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써있는 제조 간접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6만원이었죠. 그래서 6만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는 X 더하기 6만원 곱하기 0.4다. 계산을 해보면 X는 0.4 X 더하기 24,000원 0.6X는 24,000원이죠. 따라서 X는 4만원이다 라고 직접 노무 원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직접 노무 원가 4만원. 여기까지 우리 계산을 하면 문제에서 묻는 거 보죠. 문제에서는 기본 원가가 얼마인지 묻는 거죠. 기본 원가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더한 게 바로 기본 원가죠. 답은 23만원 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11번 문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까지 풀어보면은 저랑 지금 문제를 조금 연습해봤기 때문에 뒤에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멈춤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관리위계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해당 정보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그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2016년에 직접 재료 매입액은 22만 5천원이고 가공 원가는 16만 8천원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60%이며 서울에 2016년에 발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자료들을 보면은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초 기말 정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T계정을 그려서 직접 재료만 T계정으로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 발생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 기초 재고가 45,000원이고 기말 재고는 3만원 돼 있죠. 직접 재료 매입액은 22만 5천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에는 재료 원가로 해서 T계정을 열고 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열었는데 지금은 왜 재료가 아니라 직접 재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직접 재료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 메이백도 직접 재료 정보만 가지고 왔고 기초와 기말 정보도 다 직접 재료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재료 원가가 아니라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죠. 저희가 직접 재료 원가 정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5,000원 더하기 22,5,000원, 27만원이죠. 여기서 3만원을 빼면 직접 재료 원가 24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기본 원가에서 직접 재료는 계산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기본 원가 구성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직접 재료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공 원가 정보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세 번째 거부터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60%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조 간접 원가가 X라고 하면은 직접 노무 원가는 0.6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가공 원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를 뺀 나머지 제조 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여기 보면은 위의 식으로 써보면은 직접 노무 0.6x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 x죠. 그러면 가공 원가는 1.6x예요. 근데 여기 살펴보면은 가공 원가가 168,000원이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가 x 계산해보면 105,000원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노무 105,000원에서 0.6을 곱하면 63,000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 계산해보면 24만원 더하기 63,000원 이거 알 수 있겠죠. 더하면 303,000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 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딱딱 떨어지는 그 단계별 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가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해요. 단계마다 푸는 게 재밌어서 이제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리고 2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번 22번 28번 문제는 이따가 뒤에 동영상에서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다시 문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